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과목별 학습 가이드 국어, 수학, 영어, 사회를 거쳐서 그 마지막 교과 과학의 가이드를 맡은 박소연입니다. 자, 이 주제를 선생님이 이제 받고 나서 굉장히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등학교만 해도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그리고 일반고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학교가 있고 그 학교 급에 따라서 개설되는 교과목도 상당히 다른 데다가 거기에 재학하고 있는 친구들의 수준도 상당히 다른 데다가 그리고 그 친구들의 관심사,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 다르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안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 모든 것을 다루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니까요. 그런 데다가 우리 과학교과라고 하면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통합과학부터 시작해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까지 굉장히 다양한 교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고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에 아무래도 제일 숫자가 많은 일반고에서 많은 학생들을 대하고 있다 보니 우리 이 일반고에서 재학하고 있는, 그다음에 공부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친구들의 학부모님들이 어떤 부분에 좀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초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 2, 3학년 때 배우는 교과의 내용이 일반고에서는 보통 이렇게 되죠. 그래서 1학년 때는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이 보통은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원 과목이 보통은 그 중에서 한 3과목을 골라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도 과학 중점학교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좀 다른 학교들은 이 4과목을 다 배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을 얼마나 몇 과목을 언제 선택하느냐는 너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 일반적인 일반고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이 4과목 중에서 3과목을 고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상은 사탐과 과탐 다 합쳐서 전체에서 3과목 정도를 고르는 학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에서 도대체 과탐으로만 3과목을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탐도 선택을 해도 괜찮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먼저 좀 두 가지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이 이공계열 쪽으로 가는 것이 확실한 진로로 결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연두에 두고 있다면 아무래도 과학탐구 4과목 중에서 3과목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진로를 제대로 결정하지 못했다거나 이 과학탐구 4과목 중에서 3과목을 선택했을 때는 너무 내신 성적에서 많은 불이익을 얻을 것 같다. 내가 득보다 더 실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면 뭐 한 과목 정도는 사탐 과목으로 선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인 학생 2명이 지금 사탐 한 과목에 과탐 2과목을 선택해서 지금 이렇게 그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선택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3학년에 가면 이런 투 과목이라고 하죠.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투 과목이 3학년 때 보통은 개설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2학년은 일반 선택 교과라고 되어 있고 3학년은 진로 선택 교과라고 되어 있죠. 아마 다른 과목들을 설명해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일반 선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대평가를 하면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을 산출하는 교과를 의미를 하고, 진로 선택 교과라고 하면 성취 등급, A, B, C 성취 등급으로만 되고요. 절대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3학년인 이 투 과목들도 다 상대평가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3학년 때도 굉장히 치열한 등급 경쟁, 심지어 내가 원을 선택하지 않은 교과를 혹시라도 투를 선택을 하게 됐을 때 굉장한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만약에 내가 지구과학 1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구과학 2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업 시간에 그 설명을 제대로 듣고 거기에서 진행되는 수행평가들을 제대로 따라낸다면 A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3학년 때의 과학교과의 공부량이나 어떤 공부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점이 하나의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3학년 때 그렇게 절대평가 교과로 우리의 공부 부담이 줄어들었다면 뭔가 우리가 잃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2학년 때까지 자신이 받은 등급이 만족스럽지 못한 친구들은 3학년 1학기 때라도 그것을 뒤집어야 할 텐데, 그런데 이렇게 진로 선택 교과라서 성취 등급으로 들어가는 교과 같은 경우에는 그 등급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2학년 때의 어떤 교과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어떤 반대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뭐 과학탐구 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뭐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는 교과는 아니니까 이런 과목들을 통해서 기본기를 쌓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제시한 거 외에도 과학사라든지 아니면 생활과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외에도 고급 생명과학, 고급 물리학 이런 교과들도 있는데 그 과목들은 학교에 따라서 개설이 될 수도 아니면 어느 학년에 개설이 될지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배우게 되는 교과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작은 뭘로 할 거냐면요. 이 예비 고등학생,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 딱 올라왔을 때 처음 배우게 되는 교과가 아무래도 통합과학이겠죠. 그럼 통합과학 교과는 어떤 단원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샅샅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는 교과목의 내용이 어떤지 사실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디테일하게 학부모님들이 그 내용의 문제를 풀 수는 없더라도 우리 아이가 이러한 것들을 배우게 되고 이 단원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고 어려울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좀 그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통합과학의 단원 구성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통합과학의 다른 2학년이나 3학년 때 배울 수 있는 이 물화생지 1, 2 과목의 내용이 어떻게 거기에 녹아들어 있는지를 같이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원은 물질과 규칙성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단원이 우리 예비 고등학생들이 처음 올라와서 배우게 되는 단원이죠. 아마 중학교 때까지 과학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열심히 놀다가 아니면 다른 과목을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과학 교과는 조금 소홀했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친구들이 올라와서 처음 만나게 되는 단원이 1단원일 텐데 1단원이 사실상 굉장히 녹록지가 않아요. 일단 단원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물질의 기원, 물질의 규칙성, 자연의 구성물질, 신소재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물질의 기원, 말 그대로 물질이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졌는가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스펙트럼, 뭐 도플러 효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처음에 빅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지금 형성이 되면서 거기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 그래서 뭐 중성자, 양성자, 업쿼크, 다운쿼크 갑자기 처음 들어보는 그런 용어들이 막 대폭발하는 단원이 바로 이 1단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에서도 근무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한 3년 전에. 그래서 그때는 중3 친구들을 가르치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의 과학 과목의 내용을 보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용어에 대한 설명만 미리 해줬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럴 만큼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이랑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이 1단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뭐 우리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도 같이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원자, 뭐 원소 기호.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지만 그 1단원의 맨 첫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단원 자체는 우리가 내신 등급을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단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초반에 그 당황스러움만 잘 극복을 해내면 사실 여기서 뭔가 문항이 응용이 돼서 나온다던가 아니면 어떤 계산 문제가 있다던가 이런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황스러움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 차례 잘 반복해서 보기만 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이제 지구과학과 화학의 내용이 주를 이루잖아요. 근데 이 통합과학은 이름에서도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듯이 한 단원의 내용이 굉장히 여러 교과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죠. 이것이 이 통합과학 교과가 중학교 교과와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중학교에서는 여러 단원이 있어요. 8단원, 9단원 있습니다. 그러면 1단원은 뭐 물리단원, 2단원은 화학단원 이렇게 탁탁 나눠져 있거든요. 하지만 통합과학은 그 내용들이 다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과 저 내용이 연결이 되는 그 부분에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가 어느 부분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잘 느낌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원자의 세계에서 원소 기호 같은 것들은 확실하게 외워줘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1단원은 성실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단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생명과학 2의 내용까지 들어있는 그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도 그런 어떤 어렵게 출제될 만한 부분이 아니라 그런 물질의 명칭이라든지 뭐 mRNA, tRNA 뭐 그런 명칭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크게 어렵지는 않은 단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제목은 시스템과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역학적 시스템, 지구 시스템,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 세 가지 중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름에서 느낌이 딱딱 오죠. 제목에 뭘 배울 건지가 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여기서는 화학 과목을 제외한 물리학과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강조를 하겠지만 이 교과목을 배우면서 내가 내신 성적을 잘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이 과목을 전체적으로 배우면서 2학년 때는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3학년 때는 또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더 나아가서 내가 수능 교과목으로는 어떤 걸 골라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얻는 그런 단계가 바로 1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역학적 시스템을 공부를 하면 이 물리학에서 많은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 역학적 그런 계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뉴턴의 운동법칙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본인이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여기서 한번 어떤 체크를 해보는 거죠. 미리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에서는 직권의 변동이라고 해서 그런 지각 변동, 뭐 요런 멘틀, 요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구과학의 주요한 내용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에서는 유전, 세포의 특성,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생명과학 원에서 수능을 보게 되는 친구들은 이 유전 파트가 굉장히 어려운 파트라고 소문이 나 있고요. 사실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응용형의 문제를 내면서 학생들이 변별을 하게 되는데 우리 통합과학에 포함되어 있는 유전 부분의 내용은 그렇게 좀 변형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가계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막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 제시되는 내용을 충분히 잘 습득하고 암기해야 될 부분 암기만 제대로 하게 된다면 점수를 받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2단원에서는 아무래도 이 역학적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3단원이에요. 3단원은 제목이 아름답죠. 변화와 다양성입니다. 조금 전에 2단원에서 어떤 과목이 소외가 됐었죠? 바로 화학교과가 조금 소외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단원에서는 화학교과의 주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산화와 환원, 산과 염기 단원이 있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부모님께서 이 학생들이 통합과학 그 교재를 받게 되면 한번 이렇게 쑥 넘겨보세요. 이 산화환원이나 산과 염기 부분이 딱 보기에도 별로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쉬워 보이지 않은 그런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서는 각각 어떤 원소 기호나 그 다음에 화학식 이런 것들이 주로 여기서 서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단원에서는 이런 우리 과학적인 내용을 한글로 얘기하지 않고 화학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많은 친구들이 겁을 먹게 돼요. 화학식만 나오면 머리가 굳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조금 곧 중학교 때부터 화학식만 나오면 겁을 먹었다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복해서 보면서 미리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화학원 교과에 수능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서 이런 어떤 산과 염기 뭐 중화 반응, 양적 반응 이런 부분에서 복잡한 계산 문제가 나오면서 거기서 변별을 해내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응용 문제, 어려운 문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여기서 한번 본인을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단원이 3단원. 그리고 지질시대와 진화, 생물 다양성과 유지 부분인데 이 지질시대와 진화는 뭐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화석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은 크게 나눠서 세 번째 부분이 되겠지만 이렇게 화학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두 번째 부분은 사실 성실하게 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암기할 부분을 확실히 하면 충분히 자기 점수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생물 다양성과 유지 부분은 조금 더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전혀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당연히 높은 게 좋죠. 약간 이런 수준의 그런 내용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 3단원에서는 아무래도 화학 파트에 해당하는 산화환원, 그 다음에 산과 염기 부분이 그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가끔 친구들 중에서는 암기를 유독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이런 암기 파트에서 많이 좀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간과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원, 그 4단원입니다.
환경과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통 환경이나 에너지 이런 이름이 붙어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대체 에너지, 뭐 환경 보호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단원의 명칭만 봤을 때는 생태계와 환경, 그다음에 지구 환경 변화,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이런 우리가 예상했을 때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하는 그런 명칭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뭐가 숨어 있느냐? 전기 에너지에 관련된 물리학의 내용이 숨어 있죠. 그래서 뭐 사실 중학교 때도 다 배운 내용이긴 해요. 뭐 전자기 유도라든지 뭐 패러데이 원리라든지 아니면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전력 생산한 전기를 수송하는데 어떻게 해야 효율이 높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전력과 뭐 에너지 그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계산, 이해 이런 것들이 4단원에선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학생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을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4단원이 우리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는 단원이고 그 다음에 4단원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학기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다른 여러 선생님들이 우리 생기부 관리의 중요성 많이 얘기를 하셨겠지만 그래서 학기가 끝나고 나면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발표, 자유 발표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렇게 자유 주제로 발표할 수 있는 만한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주제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탐구한다면 그런 부분을 또 어필해낼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1학년 통합과학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합과학 과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1학년 내신 성적에서 얻은 자신감이 너무 중요하죠. 처음 들어왔을 때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고등학교에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워낙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신 중요하다. 1학년, 2학년 때 내신 너무 중요하고 그걸로 수시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 뭐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자신이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와줘야 거기서 탄력받아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열심히는 했으나 지금까지의 너무 기본기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거기서 자신감을 잃고 난 안 되나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학년 때 심지어 나는 정실어야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적절한 점수를 받아주는 거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친구들이 점수를 잘 받고 싶겠죠. 그런데 그 점수를 잘 받는 방법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그 내용은 아마 다음 시간에 주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1학년 이 통합과학 내용에 1, 2 과목의 내용들이 막 쏙쏙 들어있습니다. 여기저기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면서 나는 어떤 교과목이 좀 더 맞는다. 나는 어떤 교과목은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1학년 통합과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체험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고등학교에 그대로 연결이 돼요. 이 중학교 교육과정이랑 통합과학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어떤 똑같은 과목에서도 이만큼만 배웠어. 그러면 통합과학에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조금 더 들어가요. 그 다음에 원 과목에서 조금 더 들어가고 이런 느낌이에요. 결국에는 계속 이렇게 나선형으로 반복이 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물화생지 1에 연결을 할 때 아무래도 중학교에서는 그런 현상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와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탐구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이 바로 이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자, 그러면 이 통합과학 과목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상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중학교의 과학과는 다르게 각 교과의 내용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막 화학 반응식 나오면 쭉 반응식만 나오고 그래서 그때 그 단원을 배우는 동안은 화학식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다른 거 막 지구과학 얘기 나오다가 그 다음에 화학식이 잠깐 나왔다가 익숙해질만 하면 또 넘어가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좀 당황스럽지만 내용 자체는 중학교 과학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한 60, 70%는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중학교 때 과학 공부를 성실하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이 1학년 통합과학에서도 굉장히 빛을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여러 가지 질풍노도의 시기, 막 방문 쾅 닫고 들어가면서 엄마 미워, 막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데 사실상 중학교 3년 동안 열심히 한 친구들과 중학교 3년 동안 과학을 놓은 친구들이 경쟁을 한다면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세요. 네가 3년 동안 놀았던 건 사실이지 않냐. 그 친구들 열심히 하는 동안 열심히 놀 거 못 놀고 열심히 하는 동안 네가 놀았던 건 사실이지 않냐. 그렇다면 출발점이 다르다. 그러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해야 돼? 훨씬 더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시간을 쪼개가면서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이 통합과학을 공부하면서 여기서도 내가 안 했더니 못하겠네 하고 놓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또 2학년, 3학년 때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거니까 지금 1학년 때 그나마 어떤 과목의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빨리 따라잡아서 그 격차를 좀 줄여보자 하는 방향으로 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런 얘기 듣기 싫어하겠죠? 하지만 그런 얘기 좀 해주시고 학교에서도 또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안팎에서 같이 지도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첫 단원의 내용이 어렵고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나 참고 반복해라. 거기서 못하겠어요 해도 거기 별로 그렇게 응용해서 나오는 부분은 아니래.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봐서 이해가 안 되면 2번, 3번 보면 다 나중에 문제가 풀리니까 그렇게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통합과학 때 우리가 좀 어떤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학년, 3학년 때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보고 나면 보통 그런 수강 신청이 진행이 됩니다. 벌써 한 학기밖에 경험을 안 했는데 2학년 때의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와요. 그럼 굉장히 그때는 막 마음도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선택하면 또 못 바꾸는데 이런 조급함도 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고려해서 선택을 할 것인가? 사실은 뭘 선택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과목, 내가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저희 1학년 친구들도 이런 걸 먼저 봅니다. 생명과학 선택 몇 명이에요 지금? 2학년 생명과학 몇 반이에요? 그 다음에 물리 몇 반이에요? 1등급 몇 명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긴 하죠. 그 친구들에게는 1등급 인원이 몇 명인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고려를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한데 일단은 1년 동안 거기에서 성과를 내려면 내가 못하는데 내가 거기에 흥미가 없고 거기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괜히 뛰어들어서 다른 친구에 비해서 좋은 성적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으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싫어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드립니다. 너무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에서는 내가 물리학을 좋아하는데 물리학 1등급이 몇 명 안 된대. 심지어 저희 학교는 적을 때는 물리학 1에 1등급 학생이 한 명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명에 들기 위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요인들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자신의 적성도 같이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건 학교마다 어떤 비율이나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그리고 내신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분위기나 시스템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자, 제일 많이들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내신 과목인데 내신 어떤 학교 수업을 제대로 안 듣고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학원에서 너무 잘 배웠거든. 그런 경우에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학교의 어떤 경쟁의 정도, 그래서 그 과목에서의 지금까지의 어떤 출제, 난도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 선생님은 논술형의 비율을 얼마나 내는지 그 다음에 수행에서도 변별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수행에서는 대체로 점수를 주고 지필에서만 변별을 주로 하시는 편인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시스템을 고려해서 내가 만약에 2교과 정도 고민이 되는데 2교과 모두 선택자 수도 비슷하고 나의 흥미 정도도 비슷해요. 그렇다면
평가 방식이 나에게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교과를 고르는 것도 하나의 선택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수능 과목은 자, 보통 학생들이 쉬운 과목 선택하려고 합니다. 1등급 쉽게 받을 수 있는 과목. 그런데 결국 수능 문제는 모든 과목이 다 어려워요. 저도 수능 해설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능 시험을 본 날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선생님들 중에 해설 강의 하시는 분들이 모두 모여서 시험지 나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모두 모여서 나오면 땡! 하고 바로 같이 풉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째 같이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매년 이렇게 어려우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들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변별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런 고난도 문항이 포함이 돼 있을 수밖에 없긴 해요. 변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고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생각을 하기로는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러면 물리에서도 변별해야 되는 파트가 있어야 되고 지구과학에서도 변별해야 되는 파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등급이 이렇게 나눠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과목에 그런 등급을 변별하는 파트가 있기 마련이고, 그러면 그 외에 어떤 쉬운 거를 찾아가기보다는 내가 1년 동안 요거를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치지 않고 질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과학, 이해예요, 암기예요? 둘 다죠. 너무 당연한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본 입장에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한다면,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잘 들어요. 근데 집에 가서 공부 안 하는 친구들. 근데 수업 시간에 제가 잠도 못 자게 하고 딴짓도 못 하게 하니까 이제 듣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거죠. 그래서 막 빠져들어. 그래서 들어요. 그래서 다 듣고 대답도 하고 뭐 쉬운 OX 문제 같은 거 같이 수업 시간에 풀면 그런 거 곧잘 잘 풀어냅니다. 그런 친구가 있고 이해를 잘 못해. 이해하는 속도가 조금 늦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수업에서 하는 내용 거의 한 30%는 이해를 했지만 나머지는 흘러가는 거예요. 막 저게 무슨 말인지. 근데 그 나중에 뒤늦게 노력으로 암기해. 이해가 안 되면 외운다 하고 이런 느낌으로 암기를 합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점수를 잘 맞느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한 가지만 되는 친구들은, 이해만 하고 시험 보는 친구들은 물론 그 어떤 두뇌의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친구들은 5등급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암기만으로 승부 본다. 이 친구들은 내신 시험에서 3등급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노력파가 내신에서는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1, 2등급까지 목표로 한다면, 그렇다면 이해가 들어가야만, 암기만으로는 1, 2등급까지 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고 암기만 했다는 얘기는 일단은 응용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같은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을 못 알아듣고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이해와 암기가 물론 같이 가야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해력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암기만으로도 일반고에서 3등급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노력 점수로 극복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생각하는 연습을 조금 더 추가해서 이해력을 점점 높인다면, 그렇다면 점점 발전하는, 그런 학습 능력에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학생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학생들이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목별 학습 가이드, 과학교과의 가이드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 과학 공부법, 어떻게 하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